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될 해양센터 활동운영부의 최영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오히려 연구 발표 심사 때 면접 보는 것보다 마지막 발표가 훨씬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의 발표 주제는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가족 건강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찰해보는 게 저희 주제, 저희 조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활동운영부에서도 이 주제에 맞는 가족 사업을 맡고 있는 파트원들이 저희 연구원으로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및 고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런 가족 자체가 인간의 그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배경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그런 가족이 있어서 가족 건강성이라는 중요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건강성 자체가 나중에는 가족의 붕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현대에 들어서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 즉 그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변하면서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청소년 간의 갈등, 그리고 그런 갈등으로 인한 가족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가족 문제가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즉 요즘에 들어서는 이런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점점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인데요. 먼저 이런 가족 건강성을 위한 사업이 미국에서는 19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늦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가족 건강성을 위해서 이런 가족 건강성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건강성 회복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이론적 배경 하에 제가 이 연구를 시행을 했고요. 국내 실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가족 건강성의 측정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어떤 센터에서 또는 기관에서 운영됐던 프로그램 자체가 가족 건강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걸 직접 운영해보고 그 운영에 따른 효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대상을 선정했는데요. 대상은 저희가 맡고 있는 목적 사업 대상인 2016년, 2017년 가족 캠프 참가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 참가자들 중에서도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절차입니다. 절차는 먼저 설문을 만들기 위한 가족 건강성 척도를 수집하였고요. 그 수집된 척도를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설문은 3영역에 해당되는 15문항짜리 설문을 각각 사전 사고에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2016년도, 17년도 각각 가족 캠프 10회와 11회 운영됐던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각각 설문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설문을 가지고서 저희가 먼저 사전 사후의 변화치를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특성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사전과 사후에 가족 건강성, 즉 15문항에 해당되는 총점의 변화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16년도에는 약 8.4점의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가족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 캠프 자체가 그래도 건강성 향상에 영향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 참여 계층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계층과 취약 계층으로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의도에 의해서 모집을 한 게 아니라 모집된 대상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 저소득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계층에 있어서 사전 가족 건강성과 사후 가족 건강성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사전과 사후에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분석 전에 저는 당연히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가족 건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보시다시피 사전 가족 건강성은 오히려 취약이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지금 모집된 취약계층 같은 경우가 저소득계층 또는 한부모 계층들이 많았는데요. 가족 건강성 자체가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낮거나 높지 않고, 오히려 그 가족 내에 구성되어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되지 않나라는 걸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인데요. 사회 계층별 건강성의 변화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가 설문으로 구성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인데요. 가족 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이 세 가지 영역의 15문항을 가지고서 설문을 해봤는데,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가족 탄력성 부분의 향상치가 굉장히 컸고요. 일반 계층 같은 경우 질적 유대감 향상치가 컸다는 부분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도 16년도와 동일하게 역시 사전 사후에 있어서 약 8.4점 정도의 건강성 향상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가족 건강성 비교를 해보니 16년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17년도에는 취약계층에 있어서 가족 건강성이 일반 계층보다 더 높게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역시 캠프 후에도 취약계층 가족 건강성이 일반 계층보다 좀 더 높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까지는 제가 좀 분석을 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층별 가족 건강성 항목들의 변화를 따져보니 16년도와 비슷하게 가족 탄력성과 질적 유대감 향상 부분이 컸다는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연구 결과로서 기존에 진행됐던 가족 건강성 설문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강성 측정 영역 확대인데요. 기존의 3개의 영역 15문항을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이거를 결과 분석을 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3개의 영역 자체가 가족 건강성 여러 항목을 다 수용하기가 너무나 좀 포괄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6개 영역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 나눠진 설문은 제가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로 별첨을 하였고요. 여기에는 따로 명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한번 구해왔습니다. 청소년 그 다음에 가족 쪽 관련 그 교수님의 좀 자문을 구해서요. 기존에 나왔던 16년도 설문 결과가 저희가 좀 제대로 된 결과가 맞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설문 자체가 과연 이 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는지를 자문을 구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16, 17년도에 진행됐던 설문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만족도라든가 요구, 그 다음에 아쉬운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양적 연구만 진행이 되었지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에 신규 설문에는 이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하고자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를 설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요 3개의 영역을 포함한 신규 설문을 다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개의 결과를 냈는데, 하나는 효과성 분석과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설문의 개선, 이렇게 2개의 연구 결과를 냈고, 이제 다음으로 결론을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캠프, 저희 해양센터에서 운영되는 가족 캠프 자체는 이 가족 건강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라는 우선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건강성은 취약이냐 일반이냐, 즉 계층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 캠프를 진행한 이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 계층이 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를 좀 보면서 예측한 바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같은 경우 참여를 했을 때 가족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 가족 캠프에 따른 유대감이나 그다음에 상호 소통 존중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진행된 설문 자체는 부모와 자녀에 관련된 설문 내용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설문 내용 부분에 조금 더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효과성인 측면에서도 일반계층이, 그러니까 즉 부모가 양쪽이 다 있던 부모가 좀 더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족 캠프를 위해 개발된 저희 가족 소통, 그다음에 공동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했던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가족 유대감 향상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점입니다. 좀 아쉬운 점인데요. 먼저 저희 연구 주제 자체가 지금 제가 뭐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목적을 앞에서 쭉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보고서를 위한 그리고 조금 발표를 위한 목적이었고요. 사실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원해서일까요? 원해서라고 하면 정말 이 가족 캠프에 뼈를 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입사를 해서 진행했다면 원해서라고 대답이 나왔을 텐데요. 사실 원해서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선정된 사례였습니다. 사실 저희 이 가족 캠프를 담당했던 그 담당자들은요, 사회과학 쪽, 인문학 쪽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해양센터다 보니까 해양 관련된 전공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해양생물학, 생물공학, 해양환경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마침 이 주제를 받은 거였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 이 주제에 대한 필요성을 딱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어요. 근데 이거를 결과를 쭉쭉쭉쭉 제가 뽑아보다 보니까 타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이런 연구 주제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결과가 나올 때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캠프가 효과적인 게 증명이 되었어.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센터만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족 건강성이 향상이 된 건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고요. 정말 이거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참가했던 참가자들 대상으로 진행됐던 그 결과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봐야지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 결과 자료가 신빙성을, 신뢰도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참여 대상이 저희가 이 연구형 학습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서 대상을 모집을 했다면 제가 이 결과를 뽑기 위한 그런 대상을 선별을 해서 모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모집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 모집된 계층, 대상, 그리고 그 모집된 대상이 원했던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즉 기관 연계로 모집된 곳은 해양센터니까 바다에 관계된 바다 체험 프로그램 이런 쪽을 요구했지 오히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가족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돼서 가족 건강성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제가 다음은 확언을 딱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건강성 측정을 저희가 16, 17년도에 진행했는데요. 이 측정 항목 자체가 처음에 진행됐던 것처럼 3개의 영역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 항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결과를 추론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이 마지막 한계점이었습니다. 결론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다른 센터에서 진행됐던 연구의 학습 조직 결과와 비교했을 때 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